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윌리엄 포체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루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다소 말이 많고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루멘은 꽤 사용자 친화적이고 기본 설정으로도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델과 재료를 만드는 방식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작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만든 비디오 중 가장 중요한 비디오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5월에 루멘에 관한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지만 그 비디오는 UE5가 출시된 지 3일 후에 만들어졌고 몇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에픽이 추가 정보를 발표하면서 그 이전 비디오는 다소 구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에픽의 놀라운 라이브 스트림에서 대부분 수집한 최신 정보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의 라이브 스트림은 2시간 반이 넘고 정보의 금광이긴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일반 아티스트에게는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설명 비디오 시리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라이브 스트림의 정보를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형식으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에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디오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먼저 스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스킬쉐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스킬쉐어는 창작자, 예술가 또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고 기존의 취미나 열정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수천 개의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가상 제작, 비디오 촬영, 영화 제작에 대해 궁금하다면 스킬쉐어는 영화 촬영에 관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잭 멀리건이 진행하는 영화 촬영 기초, 영화 제작 이해라는 짧고 간결한 30분짜리 수업은 영화의 주요 기초와 기본 사항, 분위기, 톤, 느낌을 다룹니다. 스킬쉐어의 수업은 큐레이션 되어 있으며 매우 높은 제작 품질을 자랑하고 광고가 없으며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이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스킬쉐어의 모든 수업 카탈로그에 이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자막이 제공된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스킬쉐어가 이 비디오를 후원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는 첫 1000명은 스킬쉐어의 1개월 무료 체험을 받을 수 있어 오늘부터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비디오를 후원해주신 스킬쉐어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루멘을 위한 필수 프로젝트 설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루멘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UE4 프로젝트를 UE5로 마이그레이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동적 글로벌 조명 방법을 루멘으로 설정합니다. 반사 방법을 루멘으로 설정합니다. 메시 거리 필드를 생성하려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에디터에서 루멘은 다음 값들로 제어됩니다. 조명 속성, 재료 기본 색상 및 거칠기, 그리고 노출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몇 가지 품질 제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집 품질과 루멘 반사 품질에 대해 곧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루멘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명백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모두 포함해서요. 명백한 것은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시간 간접 조명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발광 조명은 GI에 기여합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 앞으로 GI라고 말할 때 저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밝은 재료가 있으면 그것이 당신의 장면을 밝힐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루멘은 반사 기능을 제공하며 GI를 반사에 통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사에서 모든 GI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UE4에서 레이 트레이싱 반사가 잘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루멘은 또한 클리어 코트 재료를 적절히 지원하여 하나가 아닌 2개의 반사를 제공하므로 자동차 재료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현재 레이 트레이싱 반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진 스카이라이트를 지원하므로 이동 가능한 스카이라이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아티스트의 추가 입력 없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는 낮은 품질이지만 반투명성과 최적 안개에 대한 동적 GI 및 하늘 그림자를 제공합니다. 루멘은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조명과 그림자, 세부, 설정을 숨겨진 설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무거운 작업은 내부에서 처리되며 이는 우리에게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순수한 너드 용어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레이 트레이싱 파이프라인입니다.
먼저 깊이 버퍼에 대해 추적을 수행하는데 이를 화면 추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거리 필드에 대해 추적을 수행하고 표면 캐시를 사용하여 광선을 맞춘 지점에 조명을 적용합니다. 루멘은 메쉬 거리 필드에 크게 의존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쉬 거리 필드가 루멘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UE5에서 완전히 새로 작성되었으며 이전 UE8에서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메쉬 거리 필드는 이제 민맵을 가지고 있으며 거리에 따라 디스크에서 스트리밍되고 메모리 측면에서 UE4에 비해 약 절반의 비용이 듭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보다 10배 더 빠르게 빌드합니다. 이는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UE4 시절을 기억하신다면 메쉬 거리 필드를 빌드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림자를 처리하는 동안 표면의 재료 색상과 조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 캐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표면 캐시는 기본적으로 여러 카드로 메쉬를 분할합니다. 매우 낮은 해상도로 메쉬 색상, 과 거칠기의 재질 특성을 캡처합니다. 이는 특히 나나이트 메쉬와 잘 작동하는 아틀라스로 변환됩니다. 또한 장면을 돌아다니면서 아틀라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캡처는 나나이트 메쉬가 아닌 경우 매우 느리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프레임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환경에 나나이트가 아닌 모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그 메쉬들이 적절한 LOD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콘솔 명령어를 사용하여 표면 캐시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TLDR. 루멘을 고퀄리 자산과 함께 사용하려면 좋은 프레임 속도를 원할 경우 거의 반드시 나나이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루한 이야기였죠. 예술가들이 왜 이런 것에 신경 써야 할까요? 표면 캐시는 큰 제한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자산과 모델을 만드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순한 메쉬와 내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 벽, 바닥, 천장 등을 하나의 큰 결합된 메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별적인 모델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장면의 조명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보이거나 조명이 화면 공간에만 있는 경우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벽, 바닥, 천장을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귀찮게 들릴 수 있지만 나나이트 덕분에 이 모든 개별 모델을 하나의 블루프린트 자산으로 간단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잘 될 것입니다. 단일 조립 자산의 편리함과 루멘의 품질 이점을 결합하는 훌륭한 작은 트릭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다음 주제인 루멘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루멘씬은 루멘에서 가장 중요한 뷰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멘씬이 메인 화면과 대략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GI에 뷰 의존적인 아티팩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루멘의 GI가 때때로 화면 공간인 것을 눈치챈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루멘씬은 루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 아티팩트가 있나요? 뷰포트 간의 A-B 비교를 통해 조명, 색상 등이 대략적으로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멘 장면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메시나 객체를 볼 때 G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편리합니다. 뭔가 잘못되었고 그 객체는 GI에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면에서 검은 모델이 있다는 것은 화면 추적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조명이 화면 공간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루멘의 한계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로서는 정적 메쉬와 인스턴트 정적 메쉬만 지원되며 이 기능에 대한 랜드스케이프 지원은 아직 없지만 옴냉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월드 포지션 오프셋은 아티팩트를 일으키므로 바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투명 재료는 루멘 반사나 동적 GI를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루멘에서는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이 작동하지 않지만 서브서피스 프로파일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땅에 있는 눈에 미묘한 서브서피스 스캐터링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루멘은 또한 엔비디아의 DLSS와 유사한 시간적 초해상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1980p로 개선하고 모든 것을 4K 해상도로 업스케일링하며 거의 네이티브 4K와 비슷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 초해상도 TSR는 실시간으로 루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루멘은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을 허용하여 최고 품질을 제공하지만 비용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액세스에서는 레이트레이싱 반사, 그림자와 같은 부분적인 지원만 있으며 최종 수집의 일부입니다.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은 나나이트 프록시 기하학에만 추적되므로 특정 정적 메쉬의 나나이트 설정에서 아티팩트나 나쁜 그림자가 발생하는 경우 프록시 삼각형 비율을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을 사용 중이라면 너무 많은 키트 배싱이나 겹치는 메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많은 키트 배싱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비 렌더 큐를 사용할 때 처음 몇 프레임이 솔직히 말해서 끔찍하고 노이즈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루멘이 실시간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여러 프레임이 수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워밍업 프레임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무비 렌더 큐의 안티 엘리어싱 탭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안전을 기하기 위해 약 250에서 500개의 워밍업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아마 과도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루멘 장면은 약 200m까지만 활성화됩니다. 200m를 넘어서면 루멘은 화면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점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카메라에서 매우 긴 초점 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루멘은 약간 최적화될 수 있으며 기본 설정은 처음 2m 동안 메쉬 거리 필드를 추적하는 것으로 이는 세부 추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추적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쉬 거리 필드 추적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겹치는 지호가 있는 장면에서 유용한 FPS 향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루멘의 주요 단점 중 하나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조명 채널이 지원되지 않으며 루멘의 설계 및 작동 방식 때문에 전혀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얻는 놀라운 조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아주 작은 대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크비즈 아티스트들이 좋아할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반사가 그냥 별로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특히 UE4의 멋지고 선명하며 또렷한 레이 트레이싱 반사에 익숙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레이 트레이싱 반사와 루멘을 결합하는 마법의 소스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사는 성능에 좋은 표면 캐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드웨어 레이 트레이싱이나 루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두 가지 모두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정을 열고 렌더링 섹션에서 하드웨어 레이 트레이싱 사용 가능 시 사용 및 하드웨어 레이 트레이싱 지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RHI를 검색하고 DirectX 1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얼리어를 다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후처리 볼륨에서 루멘 반사 품질 설정을 4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법의 숫자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제 루멘 조명과 레이 트레이싱 반사를 조화롭게 함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으로 루멘을 사용할 때의 모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디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루멘과 발광 메쉬를 사용하여 광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결과는 시끄럽고 일관성이 없으며 많은 경우 화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루멘은 이전에 본 것처럼 발광 재료를 감지하지만 그 발광 소스가 작고 밝을수록 결과는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루멘을 사용하여 발광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최상의 품질을 위해 그 소스를 크고 어둡게 유지한 다음 실제 조명을 추가하여 원하는 밝기를 장면에 부여하세요. 레크라이트나 포인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등 무엇이든 사용하세요. 단 발광 재료만 사용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안 좋게 보일 것입니다. 입자나 공상 과학 장면의 벽에 있는 작은 조명과 같은 매우 작고 밝은 재료 소스는 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색상은 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프라인 렌더링이나 VFX 배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명백합니다. 어둡고 복잡한 기본 색상은 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밝은 알베도 값은 빛을 더 많이 반사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알베도를 1 또는 순백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밝은 알베도는 빛의 에너지를 100%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표면은 소량의 빛을 흡수합니다. 히말라야산 정상의 가장 순수한 눈조차도 알베도가 0.8 또는 0.9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밝더라도 여전히 10% 또는 20%의 빛을 흡수합니다. 기본 색상을 설정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어두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면의 아름다운 간접 조명을 모두 흡수해버릴 것입니다.
이 예제를 보면 더 밝은 알베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화하기 위해 루멘 장면을 켜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검은색 물체가 있거나 여기 메인 장면과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화면 공간 GI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며 그들은 그냥 루멘은 화면 공간 효과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멘은 단순히 화면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면 설정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전에 만든 환경에서 메가스캔에 눈 더미가 있었는데 루멘 장면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 중인 마스터 재료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바닐라, 메가스캔 재료가 아닌 메가스캔 전송, 마스터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송 재료가 이 자산에서 루멘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전송 재료는 퀵셀 브릿지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었으니 재료에 주의하세요. 여기 루멘 장면에서 검은 메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메쉬가 아닙니다. 결합된 벽, 천장, 바닥과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재료도 루멘을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멘 장면 보기 모드를 주시하고 메인 장면과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네, 이러한 콘텐츠 요구사항은 정말 짜증나지만 라이트맵, UV 및 베이크드 조명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저는 베이크드 조명을 싫어합니다. 그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한 렌더링 되세요.